여러분, 집에 하나쯤은 있는 진통제 있죠. 바로 아스피린. 만약 이 아스피린이 암 치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연구입니다. 아니,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약에 상상도 못했던 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니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? 자, 지금부터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. 자, 그럼 이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?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 오래된 약에서 암 치료라는 정말 새로운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내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바로 이 재발입니다. 수술도 잘 되고 항암 치료도 성공적으로 끝났는데도 환자 10분 중 서너 분은 암이 다시 돌아오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시는 거죠. 이게 바로 의사와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던 숙제였던 겁니다. 사실 이전에도 아스피린이 암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과가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아니었다가 너무 들쭉날쭉해서 확신을 못한 거죠. 바로 이때 과학자들이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. 잠깐만. 모두에게 효과가 없는 거라면 혹시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한테만 강력하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? 바로 이 가설이 모든 걸 바꾸는 시작점이었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과학 탐정 수사극처럼 흘러갑니다. 연구팀은 아스피린의 효과를 결정짓는 그 결정적인 유전적 단서, 그 범인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. 이 과학 미스터리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게 바로 PI3K 경로라는 녀석입니다. 이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신호 전달 시스템인데요. 여기에 유전적 변이가 딱 생기면 암 성장을 막 재촉하는 고장난 스위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. 근데 놀라운 건 대장암 환자 3명 중 1명꼴로 이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럼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? 이렇습니다. 변이된 PI3K 경로는요, 마치 고장나서 계속 밟고 있는 자동차 가속 페달 같은 거예요. 세포 성장이 멈추질 않는 거죠. 막 폭주하는 겁니다. 바로 이때 아스피린이 딱 등장해서 이 폭주 과정의 핵심인 콕스2라는 효소의 활동을 딱 막아서는 겁니다. 말 그대로 폭주 기관차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아서 종양의 성장을 늦추는 셈이죠. 자, 이제 가설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. 남은 건 뭐죠? 증명이죠. 과학자들은 이 가설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고 철저한 시험을 설계합니다. 그게 바로 알래스카 임상시험입니다. 이 ALS카 임상시험은요, 그 설계부터가 정말 철저했습니다. 이중맹검이라고 해서 환자도 의사도 누가 진짜 약을 먹는지 아예 모르게 했고요. 또 위약대조라고 해서 한 그룹은 가짜 약을 먹게 해서 결과를 비교했죠. 그러니까 우연이나 기대심리 같은 편견이 끼어들 틈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. 이런 엄격함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핵심 아니겠어요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. 처음의 가설대로 딱 PI3K 변이가 있는 환자들만 골라서 시험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. 보세요. 연구팀이 목표를 얼마나 정밀하게 조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거의 3,0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검사해서 이 가설에 딱 들어맞는 유전자 변이를 가진 분들만 아주 신중하게 선별해서 시험을 진행한 거죠. 처음부터 정확도를 높이자는 노력이 정말 대단하죠. 시험 조건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. 한 그룹은 3년 동안 매일 160mg의 저용량 아스피린을, 그리고 다른 그룹은 똑같이 생긴 각자 약, 즉 위약을 복용하는 거였습니다. 자, 드디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. 3년간의 기다림 끝에 과연 이 과학 탐정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났을까요? 드디어 시험 결과가 공개됩니다. 자, 먼저 아스피린을 복용한 그룹의 결과부터 보시죠. 3년 안에 암이 재발한 비율이 놀라지 마세요. 단 7.7%였습니다. 그렇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하겠죠? 아스피린 대신 가짜 약을 먹었던 환자들은 과연 어땠을까요? 무려 14.1%였습니다. 아스피린을 먹은 그룹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수치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?
7.7% 대 14.1%. 아스피린이 암 재발을 막는데 통계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된 순간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. 통계적으로 위험비 0.49라는 건요. PI3K 변이가 있는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암이 다시 돌아올 위험을 거의 절반, 50% 가까이 줄었다는 뜻이에요. 이거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가 그냥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네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더 큰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와, 이 숫자들이 이 치료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대로 보여주네요. NNT라는 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한 명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몇 명을 치료해야 하는가 이거거든요. 숫자가 낮을수록 효과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가장 신박한 3기 직장암 환자 딱 6명에게 이 간단한 아스피린 치료를 하면 그중 1명은 암이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. 정말 대단한 수치죠. 자, 그럼 이 연구가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 정리를 해볼게요. 첫째, 이건 그냥 약이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가진 환자, 그러니까 전체 대장암 환자의 약 40%를 위한 정밀 표적 치료의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. 둘째, 아스피린. 정말 싸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잖아요. 접근성이 엄청나죠. 마지막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어서 위험 대비 얻는 이득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. 오늘 살펴본 이 아스피린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너무나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약들 속에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런 강력한 비밀이 더 숨어 있지 않을까요? 약물 재창출이라는 분야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.